안녕하십니까. 기기분석 UV-비스 스펙트럼 포토메터 보고서 발표를 맡은 3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수행한 KMNO4 최대 흡수 파장 측정 실험 및 정량 분석 실험과 브랜드포드 아세이를 활용한 단백질 정량 분석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목적, 이론, 재료 및 과정, 결과 및 해석, 토의, 참고 문헌, 이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UV-비스 스펙트럼 포토메터를 직접 구동하여 최대 흡수 파장 람다맥스를 찾는 스캐닝 과정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측정한 흡광도를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에 적용하여 농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특히 KMNO4 미지시로 분석과 브랜드포드 아세이를 통한 단백질 농도 분석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분광 강도계는 광원부, 파장 선택부, 시료부, 검출부로 구성됩니다. 먼저 광원부에서 빛을 발생시킵니다. 이때 여러 파장의 빛이 동시에 나오게 되죠. 그 후 파장 선택부에 의해 우리가 원하는 파장만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빛은 시료부, 즉 우리가 측정하려는 용액을 통과합니다. 시료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면 빛의 세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검출부에서 통과한 빛의 세기를 측정하여 시료가 빛을 얼마나 흡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UV-비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분광 광도계를 이용해 일정 범위의 파장을 스캔하면 파장별 흡광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시료와 같은 용매로 블랭크 용액을 큐벳에 준비해서 기준선을 맞추고 마지막으로 시료를 삽입해 원하는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합니다. 이러한 측정은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에 기반합니다.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은 빛이 어떤 물질을 통과할 때 흡광도는 물질의 농도와 빛이 지나간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흡광도는 마이너스 로그 2과열로 정의되며 또한 입실론 BC로도 정의됩니다. 여기서 입실론은 몰흡광 개수이고 B는 큐벳의 폭, C는 농도입니다. 즉 흡광도는 농도와 큐벳의 폭에 정비례합니다. 또한 시료를 담은 큐벳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류는 석영, 플라스틱, 유리 큐벳이 있으며 석영 큐벳은 UV-비스 전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플라스틱 큐벳은 23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큐벳을 사용할 때는 지문이 묻지 않도록 옆면만 잡고 취급해야 됩니다. 최대 흡수 파장을 찾는 이유는 물질에 따라 파장별로 흡수하는 빛의 양이 다르니 흡수량이 가장 큰 파장을 골라 측정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재료 및 과정입니다. 먼저 KMNO4 람다맥스 측정 과정입니다. 1g KMNO4를 1리터에 녹여 1000ppm 스톡 솔루션을 제조합니다. 희석 공식 MV는 M'V'을 사용하여 10ppm, 50ppm 용액을 제작합니다. UV-비스로 스캔한 결과 람다맥스는 525나노미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모든 흡광도 측정은 525나노미터에서 진행했고 이 파장을 기준으로 몰 흡광 개수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0, 5, 10, 20, 50ppm의 표준 용액을 제작하여 검량선을 만들었습니다. 미지시로 A와 B 중 B시로는 적절히 희석한 뒤 525나노미터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검량선에 대입하여 농도를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몰 흡광 개수 계산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ppm의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꿔야 됩니다. 10ppm은 리터당 10mg이므로 이를 그램 단위로 바꾸고 물질의 분자량 158g을 이용해 계산하면 6.3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몰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람베르트 비어 법칙 A는 입실론 BC를 이용합니다. 공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는 약 2.6 곱하기 10의 3승몰 마이너스 cm 마이너스로 계산되었습니다. 검량선 결과 방정식은 y는 0.016x 플러스 0.0032로 나왔고 미지시로 A의 흡광도는 0.285이므로 방정식을 대입하여 농도 17.61ppm이 나왔습니다. 다음 미지시로인 B의 흡광도는 0.286이므로 방정식에 대입 후 농도는 17.675ppm으로 계산되었습니다. 10배를 희석했기 때문에 원액 농도는 176.75ppm이 되겠습니다. 즉 두 시료 모두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 선형 범위 내에 분석되었습니다. 본 검량선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20ppm을 제외했을 때 R 제곱값이 0.9944에서 0.999까지 직선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추정되는 오차 원인은 피피팅 부정확, 혼합 불충분, 큐벳 오염, 기계의 미강 등이 있습니다. 정량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려면 조작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단백질의 최대 흡수 파장입니다. 단백질은 특정 아미노산의 구조 때문에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특히 방향족 알기를 가진 이들은 280나노미터 파장의 자외선을 잘 흡수합니다. 하지만 핵산 간섭이 있는 단점이 있어 브랜드포드 에세이를 사용합니다. 브랜드포드 에세이는 단백질과 결합하면 색깔이 변하는 염색약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염기성 용액에 녹아있거나 계면활성제가 존재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 반응입니다.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이 환원작용을 일으켜 구리이온과 결합하면서 색깔이 변하는 원리입니다. 단백질별 격차가 별로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환원제가 있을 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실험에서 사용할 방법은 브랜드포드 솔루션을 활용한 정량 분석입니다. 원리로는 쿠마시 블루가 단백질과 결합해 색이 변할 때 이때 흑광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파장은 595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595나노미터에서 측정하겠습니다. 표준 단백질로는 BSA, 소혈청 알부민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0.2에서 1.5mg/ml 표준 용액을 준비합니다. 각 용액 20마이크로리터와 브랜드포드 솔루션 980마이크로리터 혼합 후 약 5분간 반응대기를 합니다. 595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하고 검량선을 작성합니다. 우유시료도 동일 조건에서 희석 후 측정합니다. 검량선 결과 y는 0.465x-0.0194, r 제곱값은 0.9914로 나왔고 우유를 50배 희석한 흑광도는 0.2248이 나왔고 농도는 0.58mg/ml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래 농도는 50배를 희석하였기 때문에 0.58mg/ml 곱하기 50배를 해주면 29.mg/ml로 나옵니다. 이는 시판 우유 단백질 30에서 35g/L 기준과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검량선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1mg/ml 데이터를 제외하면 R 제곱값이 0.9914에서 0.9986까지 직선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추정되는 오차 원인으로는 피펫 숙련 미숙, 팁 교체 미흡, 큐벳 오염 등 결과적으로 마이크로 피펫 정확도가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조가 실험을 진행하면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험 과정에서 마이크로 피펫 숙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세한 부피를 정확히 취급해야 하는 실험 특성상 숙련도가 부족하면 오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채현 조원은 시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혼합 과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혼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현준 조원은 모든 샘플에서 시약 비율과 온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실험의 재현성과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예원 조원은 큐벳 사용 시 빛이 통과하는 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셀 표면에 오염이 있으면 흑광도 측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문헌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